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비도시 미연지역의 건축법 도로 만들기입니다. 이번 사례는 내 대지의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려는데 허가청은 비도시 미연지역이고 이미 건축물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 지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도시 미연지역. 비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 외지역이죠. 그리고 비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준해서 보는 거니까 비도시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외지역을 제외한 용도 지역을 우리는 비도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이면서 행정구역이 미연지역은 건축법 제44조에서 4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법 45조에 의한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무구 도로, 우리는 지정도로라고 하죠. 도로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 진입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 지정은 못해도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는 있어야 한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소방도로 개념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익정진이니까요. 이 조항은 비도시 미연지역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진입로를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 지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진입로 소유자 또는 타인이 사용 승낙을 통해서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스스로 제한하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도시 미연지역은 차량 출입이 많지 않고 그리고 또 마을길이나 농로가 좁기 때문에 그걸 건축법 기준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고, 또 현지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너무 가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 말이지, 소유자가 원해서 나 이거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도시 미연지역에서 건축허가의 진입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진입로 기준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안 해주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가지고 허가 담당자를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은 국토계획법 58조에 의한 시행령 56조의 별표 1의 2에 의한 기준과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등에 있으므로 그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표를 보십시오. 국토계획법 5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1. 5호 해당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그래야 건축허가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3. 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대통령령을 보니까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법 58조 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그래서 별표 1의 2를 봐야 되는데, 별표 1의 2에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했다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도로 관련된 부분들은 4군데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죠. 다음 56조 4항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1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 검토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조례에 없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개발행위허 운영 지침을 봐라 이 말이죠. 위임 행정기축인 개발행위허 운영 지침을 봐라. 자, 그래서 비도시 미연지역에 공도인, 누구나 사용락 없이 쓸 수 있는 소유자의 건축법 도로를 만드는 절차 및 유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도시 미연지역에 건축법 도로의 지정은 건축법만으로는 안 되나 개발행위허가에서 진입로에서 지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거나 개발행위허가만 따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조건에 붙이면 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에서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의 지정을 조건으로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둘째, 국토계획법 58조 및 56조 1항의 별표 1의 2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위임되어 각 지자체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진입로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선진적인 지자체는 이곳의 비도시 지역에도 건축법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비도시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그래가지고 거기에 건축법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물론 이런 규정이 없어도 비도시 면적에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는 적극 행정을 했던 선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도 선례도 없는 지자체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쉽게 적극 행정을 할 수 없어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조례에 명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제19조 도로 등이 미설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별표 1의 제2호 감옥 2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도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이든 도시 지역이든 도로 등이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의 법정도로 또는 남목의 지정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 개발행 허가를 해줄 때에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런데 1호에 보면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부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 상하수도를 설치할 걸 조건을 하는 경우 도로는 건축법 44조에 적합해야 하며 접도 의무에 적합해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비도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법 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도 건축법 45조에 따라 건축법도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비도시 면지역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계획법 58조 및 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해서 비도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비도시 지역 면지역의 경우에 이미 대지가 건축허가 돼서 기반시설이 있는 그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별개로 하고. 다음 세 번째, 신설도로이면 별 문제가 없으나 현황도로를 이용한 경우에는 만약 현황도로의 구조너비 기준이 현행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기준에 맞으면 문제가 없지만 너비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 부지에서 어디까지 3m로 확정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죠. 다음 네 번째, 원래 건축법 도로는 건축허가나 신고 때마다 지정하는 것이므로 이미 건축물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진입로를 지금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진입로 소유자가 원하면 도로로 지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허가에서 진입로란 기반시설입니다. 즉 공익시설이고 공공시설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소유자가 스스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거절할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이 사용하는 마을길 또는 농로인 경우에는 오히려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자체가 도시계획조례에 그 근거가 없거나 선례가 없어서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건축법 도로 지정을 신청하는 소유자는 타 지자체의 선진적 사례, 세종시, 제주시, 인천시, 경기도 안성시, 여주, 김포, 양평군 등을 모아서 조례 개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안 된다면 이런 도로는 허가권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해석하여 추후 이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락이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종시 등은 비도시지역에 포장된 마을길을 기반시설인 도로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런 선진 지자체를 지자체 사례를 가지고 그 지자체, 허가받으려고 한 지자체 공무원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면 그 도로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되며 추후 그 토지가 공익사업 등에 포함됐을 때 보상을 받게 되면 주변 시세의 3분의 1로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건축법도로 지정되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982-12802 판결문에 보면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 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 이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를 지정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해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도시 면적에서 내 토지 일부를 분할해서 매각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내 진입로를 쓰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토지 일부를 잘라서 팔아야 되는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은 지자체가 그 진입로를 기부채널을 받아주지 않았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기부채널을 받아주지 않았으므로 추후에 그 현황도로가 건축법도로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현황도로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황도로를 건축법도로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나머지 땅을 비싸게 팔아먹을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안 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녀 부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소유자는, 현황도로 소유자는 자기 현황도를 스스로 건축법도로 지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건 또 대법원 79-142에 보면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현행 건축법 3조 2항에 의하여 비도시 면적은 건축물 진입로를 건축법도로로 지정할 수 없지만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하여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그 진입로를 건축법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도시 면적의 토지를 매수할 때에 허가받을 수 있는 진입로의 구조 너비 기준은 사전에 판단할 수 있지만 소유권 또는 이용권 확보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진입로인 경우에는 그 지분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원주택 부지 매매에서 그 진입도로가 공도까지, 그러니까 공도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 또는 나무구 도로를 말합니다. 공도까지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그 진입로를 개발행위허가 진입로 구조너비 기준에 맞는 만큼의 그 면적만큼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확보하여 추후 건축허가를 안전하게 받으려면 그 진입로를,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를 건축법도로로 지정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지분을 갖는 것보다.